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비과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인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매매, 상속, 증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때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세율 적용도 달라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도 달라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상속을 받고 상속 등기를 미루거나 안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속 등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나는 상속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을 이미 받았고 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부터 상속을 받은 걸로 상속인이 소유하게 된 걸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20년 1월에 있었다고 하고요. 부인이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주택은 그 주택을 10월에 10개월 만에 매도를 했네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라면 보유기간은 10개월,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는 못 받고 과세, 그리고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40% 양도소득세율, 그다음에 주택이 아니라면 50%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받고요. 이 단기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부터는 70%, 1년 이내의 양도는 70%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단기 양도세율, 세율을 적용받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의 논리와 다르게 상속주택에서는 세율 적용을 비과세 여부 판단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었고 상속인이 부인이고 동일 세대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과거 피상속인이 취득했던 지금은 2011년 1월이네요. 15년 1월이네요. 2015년 1월부터로 계산한다면 2년이 넘었죠. 보유기간이.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세율을 판단합니다. 단기 양도세율은 1년 이내, 2년 이내가 단기 양도세율이고 2년을 넘어가면 일반 세율이 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로 하면 2015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이라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하기 때문에 일반 보통의 양도소득세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로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단독 상속한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별도 세대원인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 개시일을 취득일로 적용하면 2년 보유가 안 되죠. 그래서 2년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과세가 되고요. 단지 세율은 단기 양도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 상속받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역시 10개월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게 되겠죠. 상속 개시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이들 얘기하시는 상속받고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그런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을 2020년 1월 20일 날 받았다. 상속 개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이 되는 날이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이 상속받은 집을 매매 계약을 7월 20일 전에 예를 들면 매도 계약을 7월 15일 날 했다고 하면 6개월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상속 재산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거죠. 비록 매도는 6개월이 지나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가격 결정이 6개월 이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이 6개월 이내에 일어나면 이 가격이 상속 재산의 가격이 됩니다. 상속 재산 가격은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 재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취득가액과 이 양도가액이 같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지 양도소득 자체가 양도세 자체를 과세하지 않거나 비과세여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매도가 아니라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 시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는 말일이 신고기한이지만 이 평가기간은 6개월이 되는 딱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되는 날로 따진다 하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속가액과 취득가액, 즉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속재산가액을 정하는 데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 근데 이 시가라는 것은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 이런 것들이 시가가 되는데 이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즉 기준시가,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공시가격으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팔 때는 이 공시가격이 실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가의제라고 하는데요. 실가가 되기 때문에 환산가액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되게 되면 상속세는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가격, 즉 매매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상속세는 많아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만약에 양도를 했는데 이게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되는 단계다. 상속주택을 과세해야 된다 그러면 이 상속주택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일반과세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상속주택을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순서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과세 되려면 주택이어야 중과세가 됩니다. 주택이 그러니까 yes 하면 중과세가 되고요. no 하면 중과세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중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적어도 2개 이상. 그 중에 양도한 것이 중과세 배제가 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해야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로 판단하시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상속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상속주택이 나오거든요. 중과세 배제주택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그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 1번부터 8번까지의 주택이 내가 보유한 주택이고 그 외에 1번부터 8번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 딱 하나 더 있다 라고 하면 그 딱 하나 더 있는 주택도 중과세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 상속주택은 중과세 배제하는 주택이지만 공동상속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을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다수 지분을 가진 게 아니라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주택수 자체에서 빼줍니다. 소수 지분자의 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 지분자의 주택으로만 보고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는데, 이 공동상속주택은 여기서 얘기하는 선순위 상속주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주택에 대해서 공동상속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에도 보시면 3주택자 앞에 보신 3주택자 중과세 배제 주택도 다 포함이기 때문에 2주택자 중과세 배제에도 선순위 상속주택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 중과세 배제되는 것이고요. 공동상속주택도 마찬가지로 소수지분자라면 주택수에서 빼고 포함하지 않고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말로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개시가 됐는데 아버지가 주택이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만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고 하나는 일반주택인 거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 각각 상속을 받았는데 6대4로 2주택 다 6대4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딸이 보유하고 있는 이 2개의 집은 소수 지분으로 카운트가 되고 다수 지분인 아들은 이 2주택을 소유한 걸로 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들이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아들은 주택수가 몇 주택이냐? 3주택이죠. 하나, 둘, 셋. 3주택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이 모두 중과세 배제 주택이라면 이 일반 주택도 중과세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순위 상속주택은 중과세 배제 주택이지만 이 일반 주택, 다수 주택은 중과세 배제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주택이 2개죠. 2개 중에 하나를 팔기 때문에 중과세 배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이 선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주택수는 비록 3주택이지만 중과 배제 대상인 선순위 상속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한다면 일반과세로 매도할 수 있고요. 여기 남은 다른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딸은 2개를 상속 다 받았지만 다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주택수 자체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 딸은 1주택자인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할 때 다주택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도 1주택이기 때문에 일반과세, 선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1주택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이기도 하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은 그 자체가 중과배제 대상이죠. 그래서 일반과세, 2가지 이유로 일반과세 되고요. 다른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이미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딸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일반과세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엔 지분 비율을 조금 바꿔서 아들이 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수 지분자, 후순위랄까? 다른 상속주택, 남은 상속주택은 소수 지분으로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우선 아들은 몇 주택이냐? 소수 지분은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아들은 2주택자입니다. 근데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중과세 배제 대상을 제외한 한 주택이죠. 그래서 일반 주택을 팔 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라고 하면 선순위 상속주택 자체가 중과세 배제 대상이죠.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 과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는 빠지지만 본인이 중과세 배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주택, 아들은 2주택이죠. 여기는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1주택, 2주택. 2주택자가 중과세 배제되지 않는 주택을 팔기 때문에 2주택 중과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딸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이고 후순위 상속주택은 다수지분이죠. 그러면 딸은 몇 주택입니까?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빼죠. 그래서 딸도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 그러면 일반주택을 양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파는데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중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과세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주택자 중과세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한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수 판정이 2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다른 상속주택, 이번에 다른 상속주택을 양도한다. 주택수 판정은 똑같습니다. 2주택. 그런데 이 다른 상속주택은 중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죠. 중과세 배제 대상 아닙니다. 배제 대상. 오타가 있네요.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주택 중과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선순위 상속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중과세 배제. 그다음에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선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그러나 그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